네, 한준호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름철에 우리를 괴롭히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원장님,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부 질환. 입추라고는 하지만 아직 더운 날씨죠. 여름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이제 온도가 높고 습도 또한 높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피부에서는 땀이 많이 나는 이런 계절적인 이제 특성이 있게 되죠. 이제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이제 질환들을 피부 질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태양광에 의해서 일광 화상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데 땀에 의해서 생기는 땀띠라든지 습진이 있을 수 있고 무좀이라든지 접촉성 피부염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여름에 생기기가 쉬운데요. 네. 대표적인 땀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인 땀띠하고 습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저도 사실 이 땀띠가 굉장히 잘 생기는 편인데 이 잘 생기는 사람들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땀띠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네. 땀관이나 땀구멍이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이 땀이 축적되면서 이제 물집이 생기고 이래서 이제 땀띠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피부의 환기가 방해가 되는 이제 고온 다습한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반창고 등으로 피부가 막혔을 때 그다음에 비누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다든지 세균 감염 등에 의해서도 이제 땀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요. 네. 또 어린이들이나 또 복장이 좀 과한 사람들도 땀띠 많이 생기죠. 어떤 유형들이 있을 텐데요. 예. 어린이들이 땀띠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아이들이 어른에 비해서 체표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땀구멍의 밀도가 2배 이상 돼요. 그래서 땀구멍들이 촘촘히 몰려있기 때문에 아이들 땀띠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경우는 이 땀띠가 땀띠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전신에 번진다든지 저 어릴 때 진짜 고생했어요. 피부의 네. 그 감염이 기관, 신호라든지 콧밥 같은 데 옮기기도 하니까 치료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불편한 복장으로 우리 직장인들 오래 앉아있는 경우 학생이라든지 엉덩이나 이런 그 허벅지 같은 부위에도 많이 나타나고요. 비만한 경우에 땀띠가 좀 많이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 어릴 때 땀띠 때문에 진짜 고생할 때는 맨날 어머님이 그 파우더 같은 거를 맨날 발라주시던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땀띠의 증상이라고 그러면 뭐 가렵고 뭐 끄급하고 이 정도인가요? 주로 이제 가렵게 되고요. 이거 뭐 긁으면은 또 감염이 되고 환홍이 되고 그다음에 네. 부어오르고 벌겋게 되고 네. 굉장히 괴롭죠. 이제 주로 이제 부위를 살펴보면은 겨드랑이라든지 목 이런 데 살이 접히는 부위에 맞아요. 아무래도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물질도 많이 끼고 이래서 생길 수 있고 개인별로 땀이 많이 나는 부위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얼굴에 많이 나는 분은 얼굴에 땀띠가 생길 수 있고 가슴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가슴에도 이제 생길 수 있고 전신에 생길 수 있지만 그 증상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생긴 부위가 통기가 잘 되는 부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진행되는 어떤 양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대표 증상은 역시 가려움증입니다. 네. 긁게 되고 그래서 감염이 되고 진행이 되면 이제 환홍, 고름이 찬다든지 이런 다른 2차 질환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네, 맞아요. 벌레 물렸나 싶어서 긁다 보면은 딸띠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잘못하면 흉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뭔가 예방과 또 퇴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땀띠를 퇴치할 수 있을까요? 일단 피부를 좀 건조하게 하고 서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도를 낮춰주는 거. 그래서 통기가 잘 되는 면 소재의 옷이라든지 헐렁한 소재를 입고 그다음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해서 이제 실내 습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땀을 흘리면 즉시 물로 닦아내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과도하게 비누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우리 피부의 그 보호막 역할을 하는 장치들이 제거가 되게 돼서 오히려 더 해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씻은 후에는 아까 그 태진 씨 어머님이 발라주셨던 파우더를 살짝 소량, 극소량을 발라주는 게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과도하게 바르면 이게 땀이랑 덩어리가 져가지고 땀구멍을 막아서 오히려 땀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적정량을 사용하셔야겠어요. 네. 땀을 억제하는 음식은 따로 없나요? 우리가 그 삼계탕을 먹을 때 먹는 환기가 땀의 분비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합니다. 이 환기라는 음식이 땀을 좀 조절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미리 예방을 못해서 땀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일단 환홍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최대한 긁지 않도록 하고 환홍이 되면 이제 연고라든지 치료가 필요하지만 환홍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이나 알로에 등을 이용해서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흐르는 물로 네. 자주 씻어주는 이런 방법들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땀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습진 오늘 또 이야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습진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건가요? 습진이란 말이 굉장히 큰 피부 질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예. 피부염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과 이제 혼용할 정도로 넓은 개념의 어떤 피부 질환. 우리가 예전에 피부가 헐었다, 헌데 이런 것들을 네. 전부 습진이라고 총칭하는데 그 습진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는 뭐 아토피성 피부염의 접촉성 피부염, 화폐성 습진이라든지 건성 습진 이런 모든 질환들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땀에 의해서 분비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땀띠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습진만의 증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습진의 이 습자가 그 습할 때 그 습자거든요. 네. 역시 축축하고 땀이 많이 나는 환경에서 생기기가 쉽고요. 대표 증상이 역시 가려움입니다. 가려움인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물집이 잡히고요. 네. 그 피부에 그 주름이 깊게 잡히면서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는 태선화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또 인설이라고 해서 비늘처럼 마치 비듬처럼 예. 가루가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아이고. 흔히 있어요. 화폐상 여기 동그랗게 해서 막 긁으면 가루 떨어지고 비듬같이 막. 예, 네. 색깔도 검게 변해져 있고 우리가 보면 소가죽 같은 그런 피부로 변성되는 것들을 이제 습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습진이 일어나는 부위는 뭐 전신에 걸쳐서 다양하죠?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아까 그 땀띠와 마찬가지로 살이 접히는 부분, 그다음에 마찰이 되는 부분. 이제 간찰성 습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겨드랑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어린아이나 비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접히고 더 많이 부벼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습진이 또 생기기가 쉬운데요. 부위별로 큰 특징은 없지만 어제 습진의 종류가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법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네, 습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은 만큼 확실한 예방법과 치료법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습진이 아까 그 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건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씻은 다음에 보통 수건으로 이제 많이 이제 말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손가락, 발가락 사이라든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이 살이 접히는 부분에 헤어 드라이어나 선풍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완전 건조하는 것이 습진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 했고요. 예. 아까 그 땀을 억제한다는 환기가 또 환기. 세살을 돋게 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네, 그런 네, 식으로 네.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생활 속 치료 방법이나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의료기관을 가야 되는 경우 그때부터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이제 될까요? 가벼운 습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관리로 나아지는데 네. 이게 진물이 생긴다든지 2차 감염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국소 부위에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연고를 도포한다든지 항생제나 소염제를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습을 제거해주는 약물군과 함께 면역력을 높여서 그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치료를 하는데요. 습진의 특징은 내 신체 그 기능이라든지 면역력, 그다음에 기후 등에 의해서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생활 관리를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습진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이제, 다른 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무장갑을 이렇게 끼게 되면 안에 그 습기가 땀이 맞아요.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무장갑을 찰 때 면장갑을 안에 아. 착용하고 고무장갑을 끼면 습기는 면장갑에 스며들게 되니까 예. 주부습진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고 항상 손가락 사이사이에 바람으로 건조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손 보니까 주부 습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험한 일을 좀 하다 보니 그래요. 뭐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이 설거지할 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야지 손에 습진이 생기는 불상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습진이기 때문에 역시나 습기를 차단하는 방법도 무척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해가 좋은 날 이제 환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네.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가동해서 실내 습도를 낮춰주는 것도 좋고요. 네. 가구 안이나 이제 옷장, 신발장 이런데 이제 그 습기 제거하는 그 제품이라든지 곰팡이 제거 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베이킹 소다 등을 이용해서 청소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정보들 참고하시면은 이 땀띠와 습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부를 살짝 맛을 보면 또 태진 씨 이상한 상상하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알았지? 짭짤하기도 하지만 약간 시큼한 맛이 나요. 네. 이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 보호제가 우리 인체에서
배출되는 것인데 지나치게 깔끔 떤다고 이 알칼리성 비누로 너무 문대고 떼수건으로 문대가지고 피부 질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게 깔끔 떠는 것도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뽀송뽀송한 피부 여름철에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장혁수 주임, 안정훈 노무사, 한진호 원장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